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강사 조경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8월 중순부터 화목토요일에 공수투 기본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개념 수업인데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요거 한번 보시면 한 권을 확실히 정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 권 공부하는 거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한 권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100배 1000배 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 어머님들께서도 알고 계신데 이게 애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든 말든 그거는 본인 알 바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할 때 정석 보통 하고 그 다음에 뭐 RPM이나 센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막 정석 공부할 때 먼저 개념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제 유제 풀고 이렇게 갈 텐데, 개념 수업할 때 적당히 흐리멍덩 안 듣고만 멍 때리고 그러다가 이제 예제를 제가 설명을 하면 거기서 숫자만 바꿔서 본인들 유제 풀 때 대입해서 그래서 정답 맞췄네 하고 넘어가고, 그게 반복이 되다가 정석이 끝나면 이제 RPM 넘어가고, 선생님 RPM이 안 풀려요 그러면서 막 센 풀고, 선생님 센도 안 풀려요 어떡하죠 막 이러다가 재수강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를 끝끝내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애들이 하기 싫어하면 그래 너는 너만의 길이 있구나, 그 길을 가렴, 나는 내 길을 갈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애들이 하기 싫어하더라도 이 한 권을 확실히 끝낼 수 있도록 뭔가를 계속 제공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각적 이해예요. 시각적 이해,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가장 기반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 식 있으면 그걸 그래프로 연결을 하고,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걔를 이제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이를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기반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끝끝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공부할 때 보이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 공수원의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그때 부등식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나온다, 부등식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나온다, 식이 있으면 해가 이렇게 나온다, 얘는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정석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요것만 그냥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등식이 있으면 그게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지고 거기에서 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인가, 이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가 정답을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예제를 정말 많이 주고 관련된 예제들도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줘도 자 이제 풀어보렴 하면 말도 안 돼, 그래프가 없어요. 이거 역함수 공수2 내용이에요. 이거 역함수 공수2 내용인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1분이 뭔가요 30초 안에 진짜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고작 그래프 하나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래프 안 그리는 버릇하니까 2,3 이거 말도 안 되는 식에다가 막 대입해가지고 막 물음표 적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프 안 그리는 버릇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수업 시간에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리는 연습을 안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애들은 그래프 그리기 싫죠. 그러면 놔둬야 되나? 아니죠. 제가 어떻게든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는 요즘 하고 있는 건데, 애들 풀이를 할 때 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해요. 그래프가 없으면 전부 다 다시 풀게 하고요. 그래프가 있는데 잘못됐으면 뭐 교정하고 나서 다시 풀게 하고요. 근데 이거를 책에다가 못하게 합니다. 왜 책에다가 못하게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그게 안 보여. 애들이 숨기기에 딱 좋아요. 특히 정석 같은 경우는 수가 얼마 없잖아요, 한 페이지에. 그래가지고 애들이 숨기기에 딱 좋아서 이거를 노트에다가 해서 이거를 제가 한눈에 다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 노트에다가 풀게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그 정석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이 책에 보면 맞았대요. 동그라미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거 풀이를 보면 이 부등식에서 이 그래프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또 요 해가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에서 말도 안 되는 해를 적어놓고 그리고 정답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차피 선생님 모르네 하면서 그냥 막 안 하다가 아까 전에 막 요런 상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학생이 항상 이제 강의실 맨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이제 이런 거 막 숨기고 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맨 앞에 앉혀가지고 옆에 끼고 막 가르치니까 이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장기적인 효과가 있었나?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안 그런 아이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칠 당시에는 나아져요. 그 다음 시간도 네,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원상복구돼요. 그래프 안 그려요. 왜 안 그렸어? 안 그려도 정답 나오니까요. 왜 안 그렸어? 그릴 줄 몰라서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려도 정답 나오니까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 줄 몰라서 아예 그래프 그릴 생각조차 안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안 그리는 습관이 막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복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울 당시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거 무조건 복습이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고 어머님들도 알고 애들도 알고 있는데 안 하죠. 애들은 안 하죠.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기 싫으니까 나도?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하기 싫지만 억지로 복습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적식으로 공부하게 하는 거. 숙제를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회차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5회차 수업에 대한 숙제가 이제 나가겠죠. 당일 수업에 대한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근데 그 직전 수업에서 이제 그 틀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10개 찍어줄 거예요. 그것들을 오답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5회차 수업했죠? 그 전 수업에 4회차 있을 거죠? 이때도 오답 숙제를 냈겠죠, 3회차에서. 근데 그 오답할 때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다 맞추진 못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5회차 수업할 때 또 오답을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일치 숙제가 누적식으로 계속 나가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은 2일치 숙제만 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꽤 좋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습을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오답을 고치고 나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답을 해서 본인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2차 오답까지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당연히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 오답 노트가 제 수업에서는 그 오답 노트가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오답 노트를 할 때 보통 이러죠. 틀렸어, 고쳤어, 맞췄어, 넘어가. 보통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근데 제 수업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왜 틀렸는지 일단 본인 말로, 본인의 언어로 적어내야 돼요. 본인의 언어로 적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풀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뭔지를 이제 본인의 언어로 적어야 돼요. 본인의 언어로. 근데 본인의 언어로 적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혹은 적당히 그냥 대충 적는 애들이 꼭 있어요. 곱셈 공식 쓰면 됨. 아니면 몰라서 틀렸다. 이렇게 적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할 때 10시에 끝나잖아요. 자정까지 다 찍어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야 돼요. 카톡 문자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거 혹은 풀이가 이상한 거 있거든요. 막 1 더하기 4를 풀이로 적었는데 정답은 65하고 동그라미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 전부 다 다시 하게 하죠. 그래서 오답을 진행을 할 때 적당히 풀고 고쳐서 넘어가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도 본인의 언어로 본인만의 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 걸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확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막 개념 수업을 할 때 필기를 하고 이렇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 막 퀴즈를 내고 이거를 통과를 하면 이제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자요. 막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답 노트로 바꿨는데 근데 오답 노트가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이 문제네요.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오답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 할 때 애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선생님 fx랑 y는 x랑 연립을 하던데 그 이유가 교점을 찾는 거니까 연립하는 거죠? 맞아 라고 대화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화를 제가 갑자기 왜 보여드리냐면 이 아이의 질문 자체가 이 계산 과정은 맞는데 본인이 왜 이 계산을 해야 됐던지 확신이 없던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오답을 하면서 그거를 되짚어보다가 불확실한 부분임을 스스로 알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메타인지라고 하죠. 본인이 잘못된 거를 스스로 아는 거. 이제 그런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답을 진행을 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풀이 같은 것도 다 디테일하게 확인을 한다는 거, 이런 과정 속에서 애들이 성장하는 거를 정말로 많이 봤어요. 한 거를 확실하게 정복하기 위해서 이 3가지들을 진짜 고민을 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프랑 식을 확실하게 연결을 하게 시키고, 근데 그거를 아무리 강조를 하고 수업을 하고 그래도 애들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아니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누적식으로 복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애들 풀이에 그래프가 없으면 다 다시, 그리고 그래프가 잘못 그려져 있어도 다시 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설명할 때도 그래프랑 연결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공식만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 그러니까 개념이랑 좀 연결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숨기는 애들이 있으니 이걸 제가 디테일하게 다 확인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만 이용해서 풀거나 혹은 적당히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개념을 기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습관 형성까지 좀 관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적 반복 학습 뭐였냐면 오답 노트를 하는데 그냥 단발성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1회차, 2회차 그러니까 누적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3회차가 이렇게 계속 누적식으로 같이 가는 거였죠. 그렇게 진행을 해서 확실하게 본인만의 언어로 왜 틀렸는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업 공수2 기본 수업이고요. 이거 기본 개념 완성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유형 정리하는데 진짜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이 수업을 들었는데 좀 뭐랄까요 빵꾸가 있는 그런 아이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아이들 들어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RPM, 센 이런 거 풀다가 문제랑 연결 안 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개념 알겠고 근데 문제만 보면 연결이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이 들으면 참 좋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일정은 화목토입니다. 8월 18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2달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5시 반부터 10시까지 4시간 반, 그리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4시간 반 진행이 돼요. 그래서 4시간 반씩 3번 진행이 되고요. 교재는 수학이 정석이랑 센이에요. 아, 선생님 아까 전에 한 권을 확실하게 정복한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한 권, 정석이 어디까지나 메인이에요. 센은 서브입니다. 이 정석이 약간 유형이 부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문제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센으로 좀 연습을 할 거고요. 특히 숙제는 센이 아무래도 좀 많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이 정도고요. 그 내신도 사실 불안하시잖아요. 저희 내신은 그 시험 기간일 때는 당연히 시험에 집중을 하는데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매주 금요일 아니고요. 이거 토요일이에요.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내신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심화 병행이에요. 당연히 현행과정 복습도 하죠. 애들 까먹었을 거니까요. 현행과정 복습을 하는데 심화랑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심화 개념이랑 이제 같이 들어가서 심화 유형을 조금씩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조금씩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시험 기간에 또 요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좀 기출문제를 보면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나 아니면 기출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학교별로 맞춤 대비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가 스타일이 진짜 달라요. 어떤 거는 개념을 묻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데서는 문제풀이, 어떤 데서는 뭐 활용에 좀 더 집중하는 학교들도 있고 여튼 그래요. 여튼 그런 것들을 좀 더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매 수업마다 모의시험 볼 거거든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항상 모의시험을 봐서 그때 서술형도 작성을 시킬 거예요. 서술형 있는 학교 학생들은 특히 작성을 해서 저한테 첨삭을 받을 거예요. 다 일일이 첨삭을 해서 막 풀이 중구난방인 아이들 있죠. 막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여기 썼다가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게 쓰지 못하도록 일일이 체계적으로 작성해 나가는 훈련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수업마다 모의시험 볼 거예요. 이거 학교 기출문제 가지고 볼 겁니다. 막 중동중, 대왕중, 막 대명중 이런 기출문제 있죠. 이런 기출문제들로 진짜 학교 실전처럼 모의말 카드 주고 막 마킹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서술형 문제 작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실전처럼 모의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가 좀 보여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4시간 반 수업이에요. 4시간 반 수업인데 일단은 1교시, 2교시, 3교시 해서 쉬는 시간 2번입니다. 그래서 80분, 10분 쉬고 80분, 10분 쉬고 90분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10분 동안 복습하는 시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숙제를 좀 해설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애들한테 질문 받아서 숙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수업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정석 가지고 개념 공부할 거고요.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혹은 정석에 없는 유형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은 센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연습 문제, 정석의 연습 문제 좀 어렵죠? 이런 거를 같이 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교시에는 일일 테스트 볼 거예요. 이제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파악하는 시간, 그리고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최종 정리, 이날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할 거예요. 이 오답 노트를 할 때 선생님 아까 전에 숙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숙제 맞는데 근데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집에만 가면 혼자서 못 푸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저랑 같이 오답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수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2 기본 수업이에요. 개념 수업이고요.
근데 저는 이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복습을 애들이 스스로 하느냐? 저는 절대 애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누적식으로 숙제를 내고 그거를 계속 이제 반복식으로 하면서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빈틈없이 개념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자신이 있으니까요. 8월 달에 꼭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